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갓벨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시한 질문 중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한 이론들과 풀리지 않은 떡밥들에 대해서 영상 후반부에 알아보겠습니다. 이 갓벨리의 사건 이후로 드래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의 선택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생이 바뀐 것인데요. 드래곤이 실제로 말했던 운 나쁘게도 정의를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혁명군을 결성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갓벨리 사건이 자신의 해군 상사에게 의문을 품고 해군을 그만두는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큰 죄를 짓고 나가기까지 했죠. 그리고 샹크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들을 구해줘라고 드래곤에게 부탁했다는 건 샹크스를 보물상자에 숨긴 게 드래곤이라는 게 되는 것이고, 샹크스가 보물상자에 있었다는 건 이미 영화에도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인 것은 드래곤이 해군인데도 해적에게 맡겼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드래곤은 샹크스가 들어있는 보물상자를 해적이 가져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해적에게 맡긴 겁니다. 자신이 해군인데 천령인보다 해적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부분이 신기하지 않나요? 이 판단이 해군을 그만두고 세계 정부를 적으로 돌리기로 결심한 표현으로서 혁명군을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있는 노예들, 이반코프나 쿠마를 데리고 지니도 그렇고 샹크스를 구한 게 드래곤입니다. 저는 이런 스토리적 구도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레일리가 말했던 내용이죠. 이 세상에 우연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모든 일은 필연이다는 것. 이 대사를 레일리가 말하니까 멋있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혁명군 결성의 계기가 아기 샹크스라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냐는 거예요. 게다가 오다는 이 모든 스토리를 바탕으로 샹크스라는 인물을 1화에 등장시켜서 주인공인 루피의 은인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게다가 루피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의 포지션까지 챙겨버린 오다의 설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샹크스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갓벨리 스토리가 공개되면서 갈링성과 갓벨리의 여성 사이의 아이가 샴록과 샹크스였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위에 갓벨리에는 데비일족이 숨어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갈링성이 그 정보를 정부에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는 갈링성과 사랑에 빠졌을 것으로 보이는 여성, 샹크스의 어머니가 데비일족이었고, 그 사실을 갈링에게 알려버렸다는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흐름대로라면 샹크스도 샴록도 피거랜드 가문과 데비일족, 양쪽의 피를 잇는 존재가 되는 셈입니다. 가반과 샹크스의 대화 속에서 너는 운명의 아이구나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부분과 연결해보면 데비의 피와 천령인의 피를 이으면서 로저에게서 밀짚 모자를 물려받았다는 것, 이것은 아마도 두 개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데비 일족의 디에이지, 그리고 조이보이 측의 디에이지, 양쪽을 계승하면서 천령인의 피를 잇고 있다는 것이라면 샹크스는 확실히 운명의 아이 그 자체입니다. 이렇듯 세 개의 세력의 정확히 한가운데에 있는 존재가 되므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다는 샹크스를 균형의 수호자의 포지션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샹크스라는 인물이 아직 정체가 밝혀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미래의 원피스를 생각하면 샹크스라는 해적 캐릭터의 결말이나 행보, 그런 부분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천령인과 세계정부, 그리고 둘로 나뉜 DAG, 이 세 가지 의지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 샹크스라면 원피스의 주인공이 샹크스 자나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샹크스의 어머니가 데비일족인지 아닌지는 조금은 더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가 있죠. 갓벨리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데비일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갓벨리에 사는 일반 시민들 중 한 명이 샹크스의 어머니였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17세였던 드래곤도 갓벨리 사건의 당사자였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혁명군의 초기 멤버인 드래곤, 쿠마, 이완코프, 지니 전원이 갓벨리에 있었다는 거죠. 갓벨리에 있었던 멤버를 정리하자면 현재 혁명군 드래곤, 쿠마, 이완코프, 지니, 그리고 흰수염, 시키, 카이도, 빅맘, 아기 샹크스, 어린 티치, 그리고 신의 기사 단갈링성, 해군, 샴록, 그리고 오로성은 세턴성,
게다가 록스 해적단으로 록스, 왕직, 시키 등 풀 멤버까지, 그리고 로저 해적단 로저, 레일리, 가반까지 당시에 태어나서 지금의 시대를 만들고 있는 인물의 90% 이상이 참가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웬만한 영향력 있는 해적들과 해군들 그리고 세계 정부의 사람들은 대부분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전쟁의 네임들을 초월하는 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없는 인물을 꼽아보는 편이 뭔가 새로운 정보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갈링이 이 섬은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고대병기 사용을 알고 있는 듯한 말투죠. 갓벨리 사건이 되기 전부터 이 섬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으니 버스터콜일까요? 아니면 고대병기 사용일까요? 갈링은 갓벨리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세계 정부의 노림수대로 된 걸까요? 하지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섬은 사라지고 만다. 이 대사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자원이 풍부하니까 주민을 쓸어버리고 세계 정부의 땅으로 만들자는 것이 이번 갓벨리 인간 사냥대회였을 텐데요. 그리고 왜 이 섬은 사라지고 만다고 갈링이 이 시점에서 말하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갈링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무와 오로성의 뜻을요. 그리고 갓벨리의 결말을요. 고대병기가 잠들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섬은 사라지고 만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세계 정부의 상층부와 다르게 아래 세계의 사람들은 갓벨리 인간 사냥 대회라며 들떠있지만 세계 정부의 상층부, 갈링보다 윗선이나 신의 기사단보다 더 위의 상층부는 이미 갓벨리는 어차피 없애버리라는 이무의 결정 혹은 이무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 마더플레임 사용해서 허락을 받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죠. 갈링이 샹크스의 어머니에게 말한 이 섬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정부가 고대병기 사용을 이미 결정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라노스를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방금 말한 대로 오하라의 버스터콜 같은 이미지일까요? 오하라의 버스터콜을 걸어서 학자들을 몰살시키고 섬을 지운다는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지도에서 사라지는 오하라 같은 이미지라는 건가요? 과거 스펜담도 버스터콜에 대해 내 놈의 고향을 지워버린 힘이라고 말했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하라처럼 갓벨리도 몰살당하고 섬이 멸망당하고 만다는 시나리오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갓벨리의 자원은 어쩌냐는 문제가 있으니 역시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요. 그렇다면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 갓벨리의 풍부한 자원을 손에 넣기 위해 그곳의 사람들을 쓸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세계 정부와 이무는 자원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갓벨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가프와 그곳에 있었던 천룡인들 그리고 수많은 해적들이 불쌍한 느낌입니다. 게다가 가프와 천룡인들이 그 사고를 막으려고 록스를 쓰러뜨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들을 가프 역시 알고 있었다면 상당히 무서운데요. 가프와 같이 싸우고 있었던 로저와 록스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름 돋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검은 수염의 능력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어둠 열매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특성입니다.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기는 빨아들일 수 없을까요? 오더는 과거 샹크스가 로큐교에게 폐왕색 패기를 발산할 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도 폐왕색 패기가 빛의 형태로 발산되는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다는 어둠 열매의 설정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을 모티브로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패기까지 흡수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폐왕색 패기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이제 검은 수염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상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피스 최종장으로 진행되면서 악마의 열매에서 패기의 메타로 전투가 변했기 때문에 검은 수염이 자신의 어둠 열매의 능력으로 패기의 가장 최종 단계로 평가받는 폐위검 계열을 전부 무력화시킨다면 티치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